국가 데이터 맵 프레임워크라는 개념으로 오늘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네, 중앙대학교 문헌정보학과의 김학래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중앙대학교 김학래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데이터 맵과 관련된 소개를 할 거고요. 데이터 맵이라는 용어가 조금 낯설 수는 있습니다. 공학적으로 보면은 데이터 스트럭처 중에 하나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도에다가 어떤 정보를 부여를 할 때, 그럴 때 이제 매핑이라는 용어도 사용을 하는데, 데이터 맵은 먼저 말씀을 드리면 분산적으로 존재한다거나 아니면 여러 공간에 각자 관리되는 그런 데이터들을 한 번에 묶어줄 수 있는 일종의 개념적인 용어로서 이제 데이터 맵을 사용한 거고요. 앞에 국가를 사용하게 된 것은 먼저 이제 이강찬 실장님께서 소개했듯이 국가적으로 데이터가 많이 지금 공유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혹은 분산 공간에 있는 데이터들을 연결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비즈니스에 대한 현실은 사실 되게 긍정적이죠. 최근에 데이터 사이언스라든가 아니면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 관련해서도 데이터에 대한 관심은 상당히 높습니다. 하지만 이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데이터 랭글링이라고 해서 어떤 데이터가 존재할 때 깨끗하게 정제를 해야 되는 클리닝이나 혹은 수집하거나 어떤 데이터가 나한테 맞는 것인지, 목적이 맞는 것인지를 판단하는 데까지 상당히 많은 작업이 필요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문적인 데이터 과학자라고 해도 본격적인 데이터 분석에 앞서서 전처리하는 데 많은 시간을 소요하는 게 많고요. 일반적으로 한 80% 이상은 데이터 랭글링에 많은 시간을 투자한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기업적인 관점에서 보면 데이터 전략, 데이터 비즈니스에 대한 많은 관심은 있지만 과연 기업에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전략적 가치를 만들고 있느냐, 이런 부분은 여전히 이제 부족함이 있고요. 이런 부분이 이제 액센츄라에서 얘기한 거는 72% 이상은 기업들이 아직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을 하는 데는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거버넌스 갭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이 데이터 거버넌스 갭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조직이 데이터라는 것을 통해서 가치를 얻고 싶을 때 처음에 출발하는 시작점은 같을 겁니다. 예를 들어 데이터를 통해서 어떤 것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목표가 생겼을 때 기대하는 수준하고요. 그리고 그 데이터를 통해서 실제 얻으려고 하는 그 효과를 측정을 해보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점점 커진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조금 나이브하게 예를 들면 데이터 과학자나 실무자들은 데이터를 분석하면 할수록 데이터를 찾기도 어렵고 적절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데이터를 얻기도 힘들 겁니다. 반면에 그 데이터 분석을 지시했거나 혹은 그런 목표를 갖고 있는 관리자라면 기대치는 점점 커질 거거든요. 그래서 데이터 거버넌스 갭이라는 것은 처음에 얻을 수 있는 효과와 실제 얻는 효과의 차이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대부분의 조직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줄이기 위해서 과연 데이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비저빌리티가 뭔지, 데이터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실제 컨트롤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해결을 해야, 이 갭을 해결을 해야 실제 우리가 데이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무언가를 적절하게 얻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럴 때 이제 가장 큰 우리가 문제점으로 얘기하는 것들은 데이터가 어디에 축적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데이터로 어떤 일을 하고 있거나 누가 관리하고 있느냐, 사실 이런 것들이 이제 거버넌스의 한 축에 속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여전히 풀리고 있지 않은 게 현실인데 반해서 데이터에 대한 기대감이나 비즈니스적인 어떤 기대치는 계속 커지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 기업에서는 데이터 카탈로그라는 얘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합니다. 즉 어떤 기업에서 갖고 있는 모든 데이터 자산을 목록식으로 만들어 놓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얘기를 하고요. 이 안에는 실은 단순히 하나의 시스템이라기보다는 데이터가 처음 만들어져서 활용되는 전체의 라이프 사이클에서 커버해야 되는 다양한 도구나
용어 사전, 그리고 거버넌스 체계들이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데이터 카탈로그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말씀은 드리진 않겠지만, 사실은 데이터 카탈로그에 대한 얘기는 많이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대부분 이런 논의를 할 때 과연 누가 쓸 것이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오른쪽에 보시면 사실 처음에 데이터 카탈로그를 만들었을 때는 유저가 없습니다. 만드는 사람들이 필요에 의해서 정의를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나중에 향후에 이 데이터를 제대로 검색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생산 운용성이나 생산성을 개선하는 데 쓸 수 있다라는 그런 목적하에 데이터 카탈로그를 만드는데, 점점 데이터 카탈로그가 실제 유용해지는 단계에 이르르면 데이터를 관리하는 매니저뿐만이 아니라 분석가한테도 충분히 쓸 수 있다는 거죠. 즉, 지금 데이터를 실제 사용하는 사람들, 그 매니저나 어널리스트들이 어쩌면 지금 가장 필요한 거는 데이터의 출처와 사용할 수 있는 정확한 장소, 그리고 관리자가 누군지를 이해하는 게 가장 필요한 거고요. 이런 수준에서 데이터 카탈로그는 처음에 데이터를 관리하는 그 진입점에서는 상당히 필요한 기술이면서 혹은 산출물이 되어야 되고, 이런 환경이 만들어지고 나면 실제 데이터를 사용하는 사람들이거나 혹은 그 데이터와 관련되어 있는 스테이크홀더들이 훨씬 더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데이터 카탈로그를 만들면 결국은 우리가 잘 사용하는 게 이제 목적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누가 관리하고 있고, 왜 이 데이터가 존재해야 되는지, 제가 지금 설명했던 게 데이터 관점에서 보면 what, who, why에 대한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모델에서는 5W1H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언제 만들어졌고, 그리고 어디서 이 데이터가 만들어지느냐. 그게 이제 제가 지금 설명한 5개의 W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어떻게 이 데이터를 활용할 거냐, 이런 얘기들이 이제 메타데이터와 관련한 모델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전반을 정의를 해보면 결국 데이터 카탈로그라는 것은 보유하고 있는, 그리고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들을 하나로 묶어서 관리할 수 있는 메타데이터 모델이면서 동시에 향후에는 탐색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데이터 카탈로그 그리고 데이터 디스커버리는 항상 같이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메타데이터는 우리가 아주 익숙한 건 테크니컬 메타데이터입니다. 즉 카탈로그를 만든다라고 얘기를 하면 일반적으로 데이터가 어떻게 데이터베이스나 혹은 저장소에 있는지에 대한 용어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도 데이터 3법, 그리고 유럽에서는 GDPR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데이터가 이제 이동을 하기 시작하고 소유권이 모호한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테크니컬 메타데이터뿐만이 아니라 한 분야라든가 비즈니스적으로 다뤄야 되는 비즈니스 메타데이터, 그리고 방금 이제 말씀드린 GDPR 같은 법적인 그런 레걸 메타데이터도 함께 다루어지는 게 현실입니다. 데이터 분야에 대해서 데이터 카탈로그로 좀 중심을 이동하면 실제 이 시장은 상당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리더십을 갖고 있는 기업이나 그리고 전문가들은 미국 쪽에 많이 있습니다. 반면에 제조나 헬스케어 금융 쪽에서는 아시아 쪽에서 상당히 빠르게 성장이 이루어질 거다, 이런 예측을 하고 있고요. 데이터 분야에서 단순히 데이터가 크다, 적다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데이터를 실제 서비스하는 환경으로 보면 대부분 메타데이터와 데이터를 동시에 제공하고 있는 그런 솔루션 벤더들을 보면 최근에는 온프라미스를 넘어서 이제 대부분 클라우드 환경으로 넘어갔고요. 그러다 보니까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대규모 클라우드 벤더들은 이미 데이터 카탈로그나 그리고 데이터를 함께 제공하는 그런 플랫폼을 가지고 있고, 한 가지 더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부분은 에어비앤비나 링크드인, 리프트 같은 회사들이 최근에 이제 오픈소스 기반의 메타데이터 플랫폼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아문젠이나 데이터 허브 같은 것들이 상당히 많은 유저층을 확보를 하고 있고, 매달 먼슬리 미팅을 통해서 새로운 어떤 기능을 추가하는 것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업적인 측면에서 보면 데이터가 많다. 그리고 그 데이터를 어떻게 쓸 것이냐. 그리고 데이터를 통해서 경쟁력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은 이제 제가 뭐 2번 설명할 필요 없을 정도로 거의 전제에 가까울 정도로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있고요. 이거를 좀 정부 쪽으로 왔을 때 전 세계적인 정부뿐만이 아니라 국내로 왔으면 사실은 국내에서도 최근 10년 좀 좁게 잡아도 2, 3년 안에 상당히 많은 데이터 관련한 프로젝트가 있었고요.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데이터댐이라고 하는 과기부 주도로 과기부, 산자부 그리고 여러 이제 부처들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를 많이 공공 데이터를 개방하는 부분 그리고 AI 학습용 데이터를 개발을 해서 공유하는 이런 것들이 같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고요. 지금까지 투자된 투자 규모의 예산도 상당히 많고요. 그리고 일자리 창출 효과도 있다라고 정부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공공 데이터에 대한 부분인데 우리가 이제 2013년부터 시작해서 공공 데이터를 상당히 많이 개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외적으로 보면 OECD에서 주관하는 Our Index라는 그 인덱스 지표로 보면 우리가 개방 분야에서는 계속 1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이제 여러 가지 데이터를 더 규모 있게 개방하는 일은 지금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개방과 관련된 그 추가하고는 조금 다른 해석을 할 수 있는 내용이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 법률은 데이터를 공공데이터법이 공공기관이나 부처가 갖고 있는 데이터를 개방하는, 민간에 개방해서 활용하는 게 목적이었다면 이 데이터 기반 행정법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개방이 목적이 아니라요. 부처 사이에, 기관 사이에 갖고 있는 데이터들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런 것들을 다 정리를 하면 실은 하나하나의 법률이나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들을 자세하게 제가 소개드리진 않았지만 궁극적으로 정부가 데이터를 더 많이 생산하고 있고 생산된 데이터를 개방이나 활용할 수 있는 환경 쪽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공공데이터 포털에 가면 국가 데이터 맵이라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어떤 거냐면 정부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 중에 개방할 대상들을 일종의 시각화적인 형태로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메타데이터들이 서로 이제 연관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 국가 데이터 맵을 개발을 할 때 저도 자문을 하고 참여를 했었는데 제가 이제 갖고 있었던 의문점은요. 지금 서비스되고 있는 것들은 대부분 이제 시각화에 중점이 돼 있다면 그럼 과연 서비스되고 있는 이런 데이터들이 서로 다른 플랫폼 사이에서 연계가 가능하냐 이런 의문이 자연스럽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리얼리티 체크를 한번 해보면 실은 정부 부처마다 상당히 여러 가지의 데이터 플랫폼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행안부 공공데이터 포털 있고요. 과기부는 통합데이터 지도, 빅데이터 플랫폼을 계속 개발하고 있고, 복지부 같은 경우에는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빅데이터 플랫폼이나 다른 어떤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즉, 좀 요약해보면 부처마다 기관마다 갖고 있는 데이터와 운영하는 방식도 다르고요. 그랬을 때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하나로 묶어서 과연 사용할 수 있느냐 하는 데는 많은 제약이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슬라이드에 나오는 것처럼 공개되어 있는 데이터 사이에서 연계도 어렵고요. 그리고 공개되어 있지 않은 부처마다 관리하고 있는 시스템은 더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데이터가 많아졌고요. 빅데이터라고 표현하지 않더라도 데이터의 수나 규모는 점점 커지는데 과연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를 연계하거나 융합할 수 있는 환경은 올 것이냐, 거기에 대한 이제 물음에서 지금 이제 연구가 시작됐었고요. 그래서 한번 제가 이제 간단하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공공데이터 포털에 있는 개방표준 데이터가 이제 한 120개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 있는 데이터들에서 메타데이터를 전부 다 수집을 하고요. 중복을 제거한 다음에 그 데이터를 디캣이라고 하는 W3C에서 만든 권고안에 맞게 URI 설계나 데이터 변환을 다 하고 나면 사실 이렇게 시각화를 하거나 검색이 이제 가능해집니다.
공공 데이터 포털에서도 이런 기능을 일부 제공하고요. 대부분의 포털에서 기능을 제공은 하고 있으나,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거죠. 제가 처음에 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과연 그러면 서로 다른 플랫폼 사이에서 데이터를 검색하거나 연계할 수 있느냐. 즉, 데이터 서비스 수준, 데이터 포털 수준에서 상호 운영 가능하냐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 표에 있는 공공 데이터 포털, 빅데이터 플랫폼, 그리고 서울시의 열린 데이터 광장이라는 서로 다른 플랫폼이 있는데요. 이 서로 다른 플랫폼 안에서 제가 실제 이 세 개 플랫폼에 갖고 있는 데이터 개수가 몇 개지? 이런 질문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 세 개 플랫폼에서 교통 혹은 미세먼지 혹은 코로나19와 관련된 데이터를 어떻게 찾을 수 있지? 라고 얘기하면요, 현재 지금 수준에서는 각각 가서 분석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거를 조금 더 제가 미화시키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코로나19가 더 심각해져 가지고요, 우리나라에 갖고 있는 코로나19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가 있습니까? 2년 전에는 우리가 이런 질문 많이 했습니다. 미세먼지가 우리나라에서 정부가 갖고 있는 미세먼지가 도대체 어떤 게 있습니까? 이런 질문에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는 방향은요, 커뮤니티나 전문가들이 직접 찾아본다든가, 아니면 조금 더 급하면 정부가 전수조사를 합니다. 일종의 이제 전체를 공문을 던진 다음에 그 안에서 이제 조사를 한다는 거죠. 하지만 그게 매번 할 수 없거든요. 많은 시간과 각각의 구성원들의 노력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제 고민을 했던 거고요. 그 고민에서 이제 전제 조건이 좀 있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있는 기술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요, 세계 포털에서 데이터 개수 몇 개입니까? 라고 했을 때, 일단 이게 가능하려면 첫 번째는 포털 수준에서 시스템이 다 연계되어 있어 우리가 질문하면 돼요. 근데 거의 불가능하겠죠. 서로 다른 기관이나 이해 당사자들이 있으니까요. 두 번째는 우리가 얘기하는 디캣이라고 하는 표준을 이용해서 표현하면 됩니다. 근데 디캣이 가능하다라는 얘기는 3번 전제가 또 가능해야 돼요. 즉, 서로 다른 플랫폼 사이에서 우리 좀 어렵지만 스파클 엔드포인트라는 걸 같이 제공을 해줘야 서로 다른 플랫폼에 가서 질의를 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질의를 보시면 포털의 데이터 규모가 커진다거나 아니면 데이터 사이의 규격이 다르다거나 이러면 동작하지 않고요. 두 번째, 이제 교통 관련한 데이터를 찾겠다라고 하면 동일한 분류 체계를 사용해야 되고 그 분류 체계에 대한 의미도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계속 존재했기 때문에 이제 상상을 해본 거죠. 공공 데이터 포털 그리고 빅데이터 플랫폼에 있는 데이터를 같은 형식으로 기계가 읽을 수 있도록 표현할 수 있으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예를 들면 이제 밑에 있는 두 개의 데이터들을 표현했다면 이 표현한 것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위에 있는 통합되어 있는 그림을 하나 만들 수 있다라고 하면 제가 처음에 질문했던 두 개의 질문이 실제 검색이 가능한 형태로 만들 수 있다라는 결론을 얻었고요.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참고를 했는데, 첫 번째는 W3C에서 만드는 데이터 카탈로그 보캐블러리를 이제 분석을 해봤고요. 그리고 이에 따라서 이 모델이 이제 제가 참고한 건 디캣 버전 2고요. 이 버전 2하고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연덱스에서 만든 스키마 ORG가 이미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표준 수준에서는 연계가 되어 있고요. 이런 것들을 다 검토를 한 다음에 세 번째는 유럽 같은 경우에는 어플리케이션 프로파일이라고 해서요, 디캣을 각각의 목적에 맞게, 지오 스페셜 데이터는 아래에 있는 것처럼 지오 디캣 AP, 통계는 스탯 디캣 AP, 그리고 국가마다 각각 사용하는 그런 메타데이터 속성에 따라서 조금씩 달리 접근하고 있는 디캣 AP, 이런 것들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뭐냐면 제가 처음에 설명드린 것처럼 데이터 포털 수준에서 이런 표준을 적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디캣이 추구하고 있는 거는 하나하나의 개별적인 데이터셋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여전히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올해, 작년부터 준비를 해서 올해
TTA에서 데이터 맵 어휘를 표준화를 시켜서 이 데이터 맵 어휘는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데이터 포털 수준에서 전체 데이터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의미적으로 기계가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표현하는 것들을 표준으로 만들었고요. 다만 이렇게 표준으로 만들고 나서 여러 가지 이제 지금 이건 공공 데이터 포털을 실제 이제 구현한 그런 예제고요. 근데 이렇게 만들고 보니까 맨 상위 수준에서는 이제 데이터를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반면에 그 데이터 포털에서 운영하고 있는 상세 메타데이터, 그러니까 데이터 세트에 대한 메타데이터는 사실 디켓으로 다 표현하기에는 조금 부족하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디켓 AP, 유럽에서 하고 있는 디켓 AP로 접근하는데도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럽에서 이제 디켓 AP를 추진하고 있는 조직 담당자들과 얘기해서 디켓 AP KR 부분을 만드는 것을 논의를 하고 있고요.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고 그 작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데이터셋 수준에서 디켓 AP KR 그리고 디켓을 조금 확장한 그런 개념으로 데이터 맵 어휘를 만든 상황이고요. 지금 이제 도메인 메타데이터와 그러면 디켓 AP나 디켓 AP KR이나 디켓과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 그리고 실제 도메인 데이터들은 어떤 식으로 연계할 것인지. 그래서 데이터가 만들어지는 상황을 보면 맨 오른쪽에 보시는 게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실제 데이터들이고요. 이 데이터들이 유통이 되거나 공유가 돼서 어느 공간에 모이기 시작하면 왼쪽에 있는 데이터 포털 쪽으로 이동을 해서 그 공간 안에서 이제 여러 개의 데이터 셋들이 쌓이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채널 안에서 흐르는 모든 데이터들에 대한 특성들을 표준 체계로 만들려고 데이터 맵 어휘를 더 확장할 수 있는 더 큰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데이터 맵 프레임워크 표준을 TTA 단체 표준으로 제안을 했고요. 이 작업은 저를 포함해서 TTA 군산대 퀴스티하고 지금 같이 작업을 하고 있고, 올해 여러 번 논의를 PG 천사에서 이제 진행을 했고요. 아마 이제 내년 정도에 지금 데이터 맵 프레임워크 하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구성 요소들을 같이 4개의 표준을 함께 제정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면 데이터 맵 자체가 데이터 포털을 표현하기 위한 메타데이터라면, 실제 이 전체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데이터 수준, 데이터 세트 수준, 그리고 그 데이터 세트를 모은 데이터 목록 수준에서 이 모든 것들이 이제 표준으로 만들어져야 이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밑에 이제 공통 규칙으로는 데이터를 쓸 수 있는, 그리고 사용할 수 있는 그 측면에서 품질이나 연계 방향, 개방 방향에 대한 부분도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작업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은 표준뿐만이 아니라 표준화 쪽에 초점을 두고 있거든요. 표준은 규격을 만들고 스펙을 만들어서 공통의 어떤 컨센서스를 만들어내는 데까지 아주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할 텐데요. 표준을 한번 만들고 그 표준이 그 성과로 만들어지는 걸로 남으면 의미는 없다라고 봅니다. 즉, 표준을 생태계 수준으로 계속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드는 것이 이제 저는 표준화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지금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 맵 어휘 자체를 W3C에서 보여주는 형태로 스펙을 전부 다 탐색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왼쪽에 보시는 거는 데이터 맵에 있는 모든 어휘를 실제 이제 검색해서 어휘 수준에서 어떤 어휘를 써야 되는지 가이드라인을 정말 다 볼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지금 작업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이런 스펙들 뿐만이 아니라 파이썬 같은 라이브러리 안에서 이런 어휘들을 가지고 실제 개발할 수 있는 환경까지 표준화의 영역으로 지금 포함을 시켜놨습니다. 정리를 해보면요. 많은 데이터들이 존재하고 있고요. 정부에서 지금 개방하고 제공하는 데이터도 더 커질 겁니다. 다만 이런 데이터들이 개개인이 검색하고 탐색하는 데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측면에서 좀 접근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데이터 거버넌스 프레임워크라고 해서 기관들이나 부처에서 데이터를 개방하거나 그리고 개방하는 그 규칙까지 정하는데 일종의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일련된 규칙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개방되거나 아니면 그 안에서 공유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데이터 카탈로그를 통해서 검색 가능하고 그 안에서 의미적으로 같은 데이터다 혹은 연계 가능하다 그리고 추론할 수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한 프레임워크가 같이 필요한데 물론 매우 큰 작업이고요. 하지만 이런 규칙들이 제공되어야 향후에 우리가 국가적인 수준에서 데이터를 탐색할 수 있고 활용하는데 효과적인 그런 생태계가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